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45분만 뛰었던 사우스햄튼전 전반전 활약만으로 프리미어리그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이 됐습니다. 와, 근데 뭐 전반전 사실 전반 45분 안에 그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긴 했죠. 3골뿐만 아니고 사실상 4골에 관여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 토트넘의 모든 골이 전반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선정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일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팀 오브 더 위크 명단을 발표를 좀 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뭐 그림에서 보듯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 올 시즌에도 뭐 꾸준히 골을 넣고 있는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선정이 됐고, 또 뉴캐슬의 이삭 파트너인 제이콥 머피, 이렇게 이제 3명이 포워드진에 포함이 됐고요. 미드필드에 메디슨, 사르, 토트넘 사르 아닙니다. 자, 아마드, 카이세도 이렇게 포함이 됐고, 3백의 홀, 라크루와 밀렌코비치, 골키퍼 픽포드 선수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1골 2도움인데 사실상 그 솔랑키가 넣지를 못해서 흘러나온 걸 클루스스키가 마무리 지었다. 그렇죠. 그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4골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팀이 전반에 5골 넣었는데 4골 관여를 했고, 손흥민이 나간 후반전에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맞습니다. 슈팅 2번밖에 못 때렸습니다. 토트넘이. 네. 그만큼 결정적인 어떤 극단적인 경기력의 차이가 손흥민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뛸 때와 뛰지 않을 때 차이가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새로운 기록도 세웠죠.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도움 2개를 추가하면서 토트넘 입단 후 PL 무대 68개 도움, 구단 역대 최다 도움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데런 앤더튼 선수가 원래 이제 네. 프리미어리그 통산 68개인데 토트넘 소속으로는 67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전을 해서 단독 1위,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선수가 됐고요. 이제 계속 그 최초의 기록이 써지는 거죠. 네네네. 도움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앨런 셔러가 손흥민 선수를 선정을 하면서 이제 1골 2도움 언급을 했고요. 전반전에만 뛰고 이런 성적 거뒀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굉장히 강조를 했네요. 네, 이 기록은 그렇죠. 오직 전반전만 뛰고 거둔 성적. 그렇습니다. BBC에서도 선정을 했었는데, BBC에서는 이제 와포드 레전드인 이 트로이 디니가 선정을 맞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되게 여기에는, 의외였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거의 이제 앨런 셔러 선정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손흥민 대신에 이제 파페사르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메디슨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우가르테가 들어갔어요. 조금 이게 제대로 뽑은 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차이가 좀 있고, 재밌는 게 트로이 디니는 토트넘에서 스펜스하고 그레이를 넣습니다. 네, 수비수들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나봐요. 근데 네. 사실 수비수를 인상적으로 볼만한 뭐 상대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보는 눈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트넘에서 파페사르, 그레이, 스펜스 3명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수비수는 그렇다 치고 저는 2골을 넣은 메디슨이 네. 파페사르 대신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 오고 나서 이번이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881일 만에. 그리고 네.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타락박해서 첫 골 올라가서 넣을 때 도왔죠. 메디슨 골 넣을 때 스펜스가 만들어줬었고. 그렇죠. 근데 그레이 같은 경우는 현지 토트넘 전문 기자들 평점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진 점수를 못 받았는데 근데 보는 눈이 좀 특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선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꼭 있어서만은 아니라 네. 이 앨런 시어러의 선정이 좀 더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나. 네, 뭐 여러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카이세도가 들어간 면도 그렇고, 뭐 이스마일라 사르나 뭐 아마도 이런 선수들은 뭐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들어갈 만했고요. 네, 그래서 뭐 스탯만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 BBC에서는 이렇게 뽑지 않았던 게 좀 많이 의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이런 선정들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뽑은 사람의 어떤 권위에 기대서 우리가 그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렇죠. 현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근데 아무튼 이 프리미어리그 공식과 BBC에서는 선정하는 사람들도 달랐고 결과도 꽤 달랐다. 이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골 2도움 기록하면서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낸 거지만,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받았다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일전들이 다가온 상태에서 네네.
네, 지금 보면 그 우도기도 전반전에 빠르게 좀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히 그 첼시전에서 좀 무리하게 판더펜 로멜로 넣었다가 이거 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제 선수들 좀만 이제 무리 안 시키고 좀만 아프다 하면 바로 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독이 쓰러져서 치료받고 있을 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팀은 뭐 스프린트라든가 뛰는 양이라든가 또 선수들이 볼을 잡는 전체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토트넘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옵타에서 발표한 재미난 자료 중에서 그 경기 재개까지 지연 속도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PK, 뭐 스로인, 프리킥, 코너킥 이런 상황이 경기가 일단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재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리그 1위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이 팀은 최대한 시간, 그러니까 아스널하고 10초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비할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죠. 네,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진행한다는 거죠.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걸 못 봐주는 거지 감독이.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조차 이 팀 1위예요. 아 그래요? 이기고 있을 때조차 경기가 지연되는 골을 못 보는. 그거는 조금 좀 유동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팬들에게 지루함을 덜 주고 그렇죠. 또 경기의 어떤 텐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선수들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수도 최근에 많고 또 토트넘 워낙 많이 뛰는 팀인데 이런 경기 지연 시간까지 짧다는 걸 보니까 와 진짜 선수도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엔 선수들에게 피로 누적과 한계치의 어떤 늘 극한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을 봉착을 하면서 이탈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상자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런 게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분이 그동안은 선수들이 완벽히 회복을 해야만 다시 복귀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급한 것 같아. 지난번에 로메로 반도벤 복귀시켰다가 다 날려먹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하프타임에 빨리 빼준 거.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손흥민 선수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시스템에서 거의 쉬지 않고 뛰었잖아요. 네, 그 와중에 그렇죠. 아시안컵도 갔다 왔고 그러다 이번 시즌 좀 탈이 난 건데 진짜 손흥민 선수가 탈이 날 정도면 진짜 이 전술이 힘든 게 맞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확실히 좀 들고 훈련 강도도 그래서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팀이어서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중요한 일정 맨유전 리버풀전입니다. 맨유전은 또 토너먼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경기 앞두고 손흥민에게 뭐 풀충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또 풀충전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기대가 좀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이런 통계 같은 거 보면 요번 시즌에도 윙어 중에서 유럽 네. 5대리그 윙어 중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우스햄튼전을 통해서 확실히 좀 몸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준 만큼 요 뒷 경기들도 확실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우스햄튼도 좀 팀 성적은 꼴찌고 올 시즌에 1승밖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그 수혜를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경기이기도 했는데 맨유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유도 지금 폼이 바짝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자신감 찾았죠.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무려 맨시티를 상대로 지금 대역전극을 하고 지금 왔기 때문에 아모림이 확실히 펩 상대는 좀 자신감이 좀 확실히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모림이 그 패스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네. 패스를 줘서 골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용비어천가 림비어천가라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들떠 있는 거의 뭐 것은 사실이고 게임기처럼 구현을 했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네네. 여기서 이제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손흥민 선수 대신 들어왔던 뭐 존슨 같은 경우에도 별 활약이 결국 없었고 존스는 왼쪽만 오면 좀 네. 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그나마 좀 괜찮고. 그리고 베르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독이 공개적으로 비토를 할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진짜. 그러니까 솔랑키도 최근에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손흥민, 쿨루서스키 중심으로 또 메디슨이 최근에 또 폼이 올라오면서 메디슨이 올라온 건 좀 긍정적입니다.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좀 있는 네. 한 주를 보내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선정 팀 오브 더 위크 포함이 된 거 이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 아닌가. 네, 이제 좀 확실히 날아올라야죠. 네. 이번 뒤 남은 시즌은 부상 없이 좋은 활약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던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시즌 2로 돌아오는데 요게 해외 평들 보니까 평론가들이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엄청 화제라고 하던데.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작품이 이제 박싱데이에 개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네. 토트넘이 무렵에 토트넘 경기장에서 오징어 게임 요 콜라보 이벤트를 한다 그럽니다. 아,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라 그런가. 네. 네, 이런 거 이벤트도 잘 하는 것 같네요. 이번 주말에 리버풀 그리고 다음 주 울버햄튼 요 프리미어리 경기에서 다양한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핑크 솔저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부스부스 뭐 나타날 거라고 그러던데. 네. 그 완전 그 카메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림이 나오겠네요. 재미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왔던 요 인형 영희 인형. 그렇죠. 저게 살인병기 아닙니까? 살인병기. 살인병기죠. 네. 네. 뭐 저 인형이 거대한 열기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세우실 예정이라고 하고. 한편으로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도 엄청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런 네. 그 이벤트 이슈들이 또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코리아를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나 또 경기장을 찾는 많은 한국 팬들을 의식한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될 때 또 경기가 잘 돼야 이게 또 좋은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 잔뜩 해놓고 경기 뭐 3대 0으로 지고 막 이러면 리버풀한테 좀 약간 그런 게 걱정은 되는데 네. 아무튼 토트넘 역시 이번 사우스햄птон 원정 대승을 통해서 분위기를 다시 많이 바꿔가는 와중에 또 이런 이벤트도 또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손흥민 선수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게임들을 좀 참가를 하는 그런 네. 콘텐츠도 있다고 하니까 선수들이 입장할 때 재밌을 무궁화 것 꽃이 같습니다. 피었습니다로 입장하는 거 재밌겠네요. 무궁화 꽃이 그리고 막 그 뭐야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다리 골라가지고 막 점프해서 이렇게 입장을 한다거나 아,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날 누군가는 오징어 게임 뭐 골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 뭐 다양한 그 재미난 모습들을 기대하려면 또 경기 잘 풀려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토트넘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 인종차별 때문에 FA에서 아주 중징계를 받은 아, 벤탄쿠르가 지금 가뜩이나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유로파리그밖에 못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7경기 징계를 받았을 때 네. 팀 차원에서 이제 그 항소를 했었어요. 너무 가혹하다고. 그렇죠. 그 소식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FA가 이제 추가 내부 이제 그 네, 뭐, 뭐랄까 판정을 했는데 네, 심사를 했죠. 네, 심사를 했는데 일단 토트넘은 계속해서 좀 스탠스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자체적인 징계도 내부적으로 따로 있지 않고 교육 정도로만 했었고요. 네. 그리고 FA에서 규정상 최소 6경기 징계인데 7경기 줬으면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세게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뭐 10경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수긍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 네.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벤탄쿠르의 그 변명도 조금 저는 어이가 없긴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기자가 이제 손흥민 인종차별점 발언을 해서 자기가 반어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도 그 영상 봤거든. 되게 네. 예, 그 영상 본 우리뿐만 아니고 FA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줄 정도니까 네. 저런 변명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색한 그런 핑계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됐고요. 7경기 징계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반대 단체들도 나서가지고 토트넘이 이런 항소 제기한 거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게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 네. 많은 팬들한테 불쾌감을 또 주고 있다. 음. 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키키다웃 그리고 프랭크 수 재단이라는 곳에서 항소가 많은 팬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네. 토트넘 니들 반성해라. 이렇게. 벤탄코르 일단 7경기 징계 중에 이미 5경기를 쉬었습니다. 네, 그 네. 토트넘 맨시티를 4대 0으로 그쵸. 대파했던 그 경기부터 시작해서 풀럼, 본머스, 첼시, 사우스햄프턴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로파리그를 간간히 소화를 하면서 좀 관각을 유지를 했는데 AS 로마전에서 78분 그리고 레인저스전에서 61분씩 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유전, 리버풀전까지 일단 쉬고 그렇죠. 이제 박싱데이 지나고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때 복귀를 할 걸로 보이고요. 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노팅엄도 네. 사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팀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때 하는 거 보니까 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유로파에서는 풀타임을 본인이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네, 일찍 교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레인저스 전에서도 좀 이겨줘야 될 경기였는데 네. 결국 선발 나와서 좀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루과이 내에서는 억울하던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네. 벤탄쿠르 선수도 지금 항소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영국인들의 입장 이런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지금 억울함을 음, 참고 있는
표정에서 네. 약간 경기력에서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번 주에 중요한 경기들 토트넘 그 프리미어리그의 명가들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또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 네.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이거 잘 좀 치러내서 네, 또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